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동대문구 용두동 네. 39-403번지 원룸 건물인데요. 네. 그거 51평인데 그거 네. 다중주택이거든요. 네. 요거를 투자로 지금 매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 어떨지 전문가님한테 의견 좀 여쭈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용두동의 39-403번지 원룸 건물을 좀 말씀하셨는데 평형이 네. 51평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체 건물 투자를 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지 미래 전망 살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다중주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중주택을 공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익형 때문에 좀 그러거든요. 예. 아무래도 51평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대지 면적이 지금 51평인 것 같고. 예, 예. 예, 그러면은 다중주택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예. 전체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따져보셨어요? 월수가 1,0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월수가. 네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그 땅값은 낮게 지불했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매 가격 대비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봐야겠죠. 우리가 네.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월세 세입자들이 조금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보니까 입지상 보니까 동대문구 쪽 바로 뒤쪽이고 용두역도 가깝고 청량리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고 수요자들의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지역적으로 월세 지불하는 수요자들이 월세가 너무 높아지면 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중주택이니까 월세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 네. 자, 지역적으로 수요자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교통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수요 가능한 그 다중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중저가의 월세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럼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수요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고 교통의 안정성, 수요의 안정성, 다중주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네요. 단지 이제 지역적인 그래요?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지역이 아마 예전에 주택 재건축 추진하다가 취소됐을 거예요, 여기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쪽 그 청과시장 옆이 그 3구역이었는데 이것도 취소됐고 여기도 취소됐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하다가 그 실태조사해갖고 취소된 건데 네. 그만큼 지역에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지역적으로는. 그러면 네. 내가 수익형으로 이용하면서 매달 월세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니까 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루하지가 않고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큰 테두리는 청량리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 개발이라는 큰 호재를 타고 있지만 네. 이 청량리 개발이 진행되고 청량리 개발이 완성이 돼 갈수록 네. 내 노후도가 또 이 빚을 발하는 순간도 올 것 같거든요. 지역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입하셔서 한 10년 정도 안전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네.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가치도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한 4, 5년 예상하는데 한 10년 보유해도 되겠어요? 네네, 그 정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하는 것과 네. 운영의 묘미, 또 청량역의 큰 테두리의 발전, 또 내 노후도에 의한 다시 또 개발에 대한 또 기대감, 이것까지 반영이 돼서 그때 정도 되면 수익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은 수익대로 또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가치 상승은 가치 상승대로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예, 좀 장기간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은 투자처를 물색을 하셨네요. 우선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그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세곡동에 있는 강남 센트빌 네. 2016년도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네. 이제 2017년 6월 30일 분양이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전망이 어떨지. 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산 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전망이 어떨지 네, 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세곡동에 위치한 강남 네. 센터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피스텔을 좀 분양 받으셨는데 그럼 지금 네. 입주도 실제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아직 없어요. 지금 공실로 지금 비어 있어요. 아,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센터뷰 오피스텔 지금 강남에 위치한 동으로 따져보니까 세곡동이 아니고 유련동 쪽인가요? 맞습니다. 유련동.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거를 지금 공실 상태로 비어 있으니까 더 좀 마음이 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자, 네네네.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할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유련동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그 소유권도 소유권 이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네. 아직 못했고. 그럼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유련동에 입지가 보니까 지리적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 세곡지구죠, 세곡지구. 네네네네. 네, 세곡지구 중에서 유련동인데 네. 수서역세권 바로 뒤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오피스텔의 특징이 뭘까요? 네. 오피스텔은 내가 여기서 뭘 받는 거예요? 글쎄.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월세를 받는 거니까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들이 네. 왜 월세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집에 거주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네.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럼 무슨 접근성 때문에 그럴까요? 임차인들이 무슨 접근성 때문에 월세를 잘 내려고 할까요? 바로 일단은 교통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교통 조건이 그렇죠. 상당히 좋아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상업시설, 생활 편의시설 있잖아요. 우리 뭐 극장을 네. 간다던가 뭐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아니 백화점을 간다던가 쇼핑센터를 간다던가 네네. 이런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임차인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곳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련동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세곡동이라는 특성이 기존의 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일 약한 게 교통이 제일 약해요. 그죠? 맞아요. 교통 여건이 제일 흉가네요. 약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 이 수서는 SRT가 들어오고 향후 GTX도 들어오고 수서 역세권 개발도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업무타운이 아니에요. 그죠? 아, 네네네. 그리고 주변은 또 인제 막 택지 지주가 개발되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맞아요.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벌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다행인 네네. 것은 네. 이 수서 역세권의 공공택지개발 지구와 함께 여기에 업무지구가 조성이 돼요. 아, 네. IT, BT 해서 4차 산업 중심지로 개발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곡지구 기업도시 개발할 때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네네. 이제 조금씩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네. 자꾸 시설들이 갖춰지고 기업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 수서역세권 개발이 다행히도 올 말부터 지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아, 네. 어차피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 기간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좀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4년짜리 내면 될까요? 그렇죠. 장기 2, 3년 동안 이겨낼 때 네.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월세가 만약에 60만 원이었다. 네. 아니면 70만 원이었다. 네. 근데 이거 고집하고 있으면 내가 임차인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조금 고생하는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아, 네.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이곳이 좋아지고 나면 그때는 월세가 가만히 놔둬도 올라갈 거예요, 자기가. 아, 왜냐하면 네. 수서 역세권 전체가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요렇게 그 개발이 한 4, 5년 걸리나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내가 진입이 너무 빨라서 그랬던 거지. 네, 지역적인 특성은 분명히 좋으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불안했던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여서 그렇지 약 4년 정도 좀 더 보유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4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연락 주세요. 이동주 대표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옥수동에 있는 거 네. 하고 저기 왕십리에 있는 도시형 주택이라고 두 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어요. 네. 왕십리 건 아니 옥수동 건 33평형인가?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망치.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옥수동에 네네. 혹시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어울림 더 리버. 아, 예. 옥수동에 어울림 더 리버는 33평형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네네. 여기에다가 왕십리에 아주 자그마한 도시형 주택 하나를 더 추가로 네.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 네, 거고요. 3평짜리. 예. 네, 혹시 거주도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아니, 두 개. 바너스 줬어요. 저는 지방에 들어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돈이 개 좀 다. 모자라서 어. 바너스 지방에 있어요. 네, 지금 지방에 거주하시고 이 두 개 다 지금 임대를 놓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예. 해야 할지 한번 세금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옥수동에는 아파트고, 그다음에 아까 왕십리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네, 그럼 둘 다 뭐 월세 놓고 가신 거예요, 지방으로? 네, 집사람으로 왕십리건 집사람으로 4평짜리 네, 네. 노후 생각해서 하나 찾았는데 네. 왕십리는 이제 융자 해가지고 바너스를 줘가지고 왕십리는 천안에 반월세. 우선 와 있어요. 천안에. 예. 네, 왕십리는 반월세. 어울림은 그럼 전세 놓으셨다고요? 바너스. 예. 어울림도 반월세. 예, 그 두 곳의 대출 전망이 때문에, 궁금하신 거예요? 예, 전망. 자, 일단 네. 어울림 더 리버는 옥수동의 한강변에 위치하면서 옥수 역세권이고 바로 동호대교를 건너면 압구정, 그죠? 네네네. 그 좌측으로는 한남뉴타운이 있고 한남뉴타운을 건너가게 되면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될 민족공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더 건너가면 향후 용산의 그 업무지구로 개발될 그런 곳에 배우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 지리적 입지가 나쁘지가 않고 좋아요.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유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6년째, 5년, 진지에 새로 재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주할 때부터 계속 보유하신 거죠? 네. 네,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해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한강변에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크게 뭐 나쁘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더 관심을 받으면 관심을 받는 곳으로 변화하니까 또한 용산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상대적으로 용산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가 되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왕십리에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 왕십리는 지리적 입지를 보게 되면은 바로 도심권하고 바로 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네네. 이 도심권 최대 업무지구의 여기 도심의 최대 업무지구인데 이 도심 최대 업무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원체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주거시설이 가장 부족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주거시설에 대한 주거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도심권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당동이나 뭐 신당동 약수동 일대 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을 갖추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왕십리역 일대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안정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월세 받고 계시다고 그랬고 안정적으로 월세 생활 받으면서 현금 흐름 창출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시니까요. 이 지역도 그냥 꾸준하게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1가구 2주택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죠? 1가구 2주택이요? 네, 집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신 거예요? 안 돼요. 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아직 안 내셨다고요? 네, 전세졌다가, 예.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예. 그 자금을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세 전환했는데 네, 이 도시형- 팔가하고, 예. 사업자를 안 내셨다고요?
네, 판가하고서 안 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어울리는 아파트 하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1가구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어울림 아파트들 비과세를 받아야 상당히 유리하시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을 하셔야죠, 일단. 등록을 해야죠. 네, 네. 일단 등록을 하시고 어울림 아파트는 그럼 거주하신 적이 없으세요? 처음에 집주하려다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아, 들어가진 않으셨고요? 예, 예. 일단 주소는 그대로 옮겨놨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서요. 이걸 조금 더 빨리 연락을 주시지요. 이거를 참 안깝네요. 지금 등록을 하면 이제 8년 의무임대를 하셔야 되니까. 어째 그렇게 해서 조금 세금 차익은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8억은 1가 1주택 구성이 지금 처분하시면 1가구 2주택인데 팔게 되더라도 어울림을 먼저 파시면 안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먼저 파셔야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을 먼저 파시고 어울림을 놔두시면 어울림은 거주 조건 필요 없이 그냥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은 방송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언제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상담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추후에 또 안내되는 금요일 진행된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부분 때문에 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네요. 자,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부동산에 대한 이 고민 전문가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이동주 대표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86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용산구 산천동에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는 하지 못했는데요. 준비된 자금이 2억 미만이라서 대출이자가 조금 부담스럽고 현재 시기적인 분위기도 걱정입니다. 영등포나 용산구 쪽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이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아파트를 딱 타겟으로 하고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을 견주다가 지금 매수를 시기를 놓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2억이라는 자금으로 막상 접근을 하기 위해는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끌고 가셨을 거예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해서 최근에 가격 상승장이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분위기를 놓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고점군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고점군에 형성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해서 급등했던 가격들이 약 보합으로 전환될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굳이 무리해서까지 추격 매수하실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자금을 가지고 보신 지역이 지금 요 큰 개발 테마를 갖고 있는 용산, 또 서울의 3도심으로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고 있는 영등포를 보셨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을 오히려 분산 투자로 그 금액을 가지고 가시면은요, 이 두 곳 모두 분산 투자도 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멀리 달아난 상품을 쫓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서 그 지역에서 어느 곳이 더 좋아질지를 선점하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요, 고민하셨던 그런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역을 조금 더 넓히시는 거 잘 생각하셨고요. 방법도 분산으로 생각은 잘 하신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세금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할 때는 분산을 통한 효율적인 세테크까지 재테크에 포함시켜야 되니까요. 좋은 방법 잘 구사하셨고 세밀한 부분들은 이런 그 단순한 문자 상담보다는 별도의 상담 시간 한번 가지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산 투자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더 자세한 이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48번 전화 주시면 이동주 대표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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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사당동에 빌라를 2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2채를 어떤 거를 매도해야 될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채를 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네. 제가 투자 플러스 거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가나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참 감이 안 잡혀서. 알겠습니다. 혹시 사당동에 보유하고 계시는 빌라 어떤 빌라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아요? 청송빌라하고 LG빌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당동에 위치한 청송빌라와 LG빌라 지금 대표님께서 열심히 검색을 하고 계시고요. 이 두 개의 다세대 주택 빌라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어떤 거 하나를 좀 팔아야 할지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이걸 다 팔고 내가 거주까지 하면서 투자 목적 가지고 갈 수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좀 옮겨가는 게 더 효율적일지 이 부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당동에 청송빌라와 LG빌라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표님께서 좀 찾고 계시는데 다 찾으셨나요? 바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청솔빌라라고 LG빌라라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번지수 아세요? 206에 26이고요. LG빌라는. 잠시만요. 206에 26 사당동. 네네. 네네, 남성역 바로 옆이네요. 네, 그리고 하나는 저 220에 67입니다. 220에 67이요? 예, 그것도 남성역 근처입니다. 사당중학교 그 옆입니다. 아, 이건 이제 길 건너편이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네. 거주는 제가 LG빌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주는 LG빌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처분하고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상가를 해야 될지. 상가요? 예. 거주 플러스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상가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가주택과 아파트는 완전히 거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 다세대 두 개를 처분하면 상가주택 현재 보유자금도 계셔서 합하면 상가주택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금액 자체는 네. 좀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하면 상가주택은요. 네. 아파트하고는 좀 달라서 네네. 상가주택은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네네. 예, 상가주택은 대출 비율이 그 일반 아파트 대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조금이니까 그것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거주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또 일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대출 금액은 한 15%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요? 두 개를 처분하고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전체적인 금액이 한 12억이요? 네네네. 그러면은 자 상가주택을 구입하셔도 대지 면적이 큰 거는 구입하실 수가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역 쪽이나 이수역 쪽으로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올라가셔서 상가주택을 보실 거면은 상도역이나 장승배기역 쪽을 조금 보시는 게 금액 대비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네네네. 상가주택을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주하면서 좁은 면적에 거주하면서 상가 임차인들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자칫 금액에 너무 맞추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지역 내에서도 자꾸 안쪽으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운영도 안 되고 매매가도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 월세 무리한 대출을 해서 월세 수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거주용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네. 거주용 아파트로 가시면서 물론 새 아파트를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새 아파트를 공략해서 이것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는 것을 누리셔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한 10억 이상의 자금 갖고 지금 아파트를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주하면서 내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강남권 아파트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네. 혹시 강동구 쪽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방배동에서 한 35년을 살았고요. 방배동에서 한 35년 사셨어요. 그러면 예, 이 근처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처에서요?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이 방배동이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하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가 상당히 비싼 고가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작구에 해당되는 이 사당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곳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사당동 일대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 그러면 보유자금 갖고 이 아파트 거주할 아파트 구입도 하시고 30평대 아파트 구입도 하시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상가주택을 하나 가져가시는 것보다 어설픈 상가주택 가져가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저 세종시에인데요. 네네. 세종시 그 법조타운 앞에다가 저희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세종시요? 네. 예.
그래서 법조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될지 안 될지 뭐 이렇게 부분별하더라고요. 법조타운 들어서는데. 자, 세종시라고 그러셨죠 지금? 네네네네. 세종시에서 상가를 분양받으신 건 잘하신 거예요. 네. 단지 법조타운을 조성할 때 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빨리 들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상담했던 시청자분처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세종시 상가는 지역적인 특성이랑 잘 맞으니까요. 괜찮은 거 분양 받으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전화 상담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문정동에, 송파구 문정동 레미안 아파트요. 네,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 갭 투자를 했어요. 아, 갭 투자하셔서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샀거든요. 네, 작년에 지금 한 1년 정도 갭 투자를 하신 상황. 문정동의 레미안 아파트 바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정동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작년에 갭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셨어요. 그죠? 네, 7월 27일인가 했어요. 작년 7월에 구입하셨으면 좀 올랐겠네요. 그죠? 예, 조금 올랐다 그러는데 올랐는지 어쩐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 네. 올랐어요. 작년에 올랐어요. 한 8억, 아니 저층으로 8억 천에 샀는데 네. 지금 한 뭐 9억 5천이라고 네, 하는데. 네. 작년 7월에 구입하셨으면 조금 더 상승했거든요. 예. 대신에 이거 말고 보유주택 또 있으세요? 이거는 딸 이름으로 산 거고요. 네. 제가 사는 거는 여기 미롱 아파트 있거든요. 바로 옆에. 아, 네네네. 그 미롱 아파트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요. 예. 자, 미ring 아파트 재건축할 거잖아요. 그죠? 예. 바로 옆에 가락 프라자 재건축할 거고, 극동 재건축할 거고, 그죠? 예. 레미안을 중심으로 기존에 입주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예. 거기 그러면서 많아요, 기존에는 여기. 송파구가 문정동 일대가 가격이 낮았던 이유가 업무 지역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업무 타운까지 확보했고, 수소역세권 개발되면 문정지구까지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기존 내가 입주한 아파트, 그러면서 옆에 두고 있는 무려 3개의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고, 새 아파트 공급되니까 당연히 분양가 자체는 많이 비쌀 거고, 비싼 분양가 대비 내 아파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보다 이것들 주변이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은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거의 주변 개발 환경이죠. 환경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 인근 지역들의 가치 상승을 같이 이루어내는 거니까 계속 조금 어차피 작년에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다행히도 또 명의를 또 분산을 해서 잘 활용하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오래 가세요. 오래. 얼마나 가지고 좀 길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재건축을 더 속도를 낼 때까지 최소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이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요구하는 많은 수익률을 얻는 거지 단기로 보시고 지금 들어가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입 시점이 약간은 늦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최소한 한 7년 이상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세요. 그리고 요 미룡 아파트 좀 전망 좀 물어볼게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강남에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